오늘 준비한 사건은 과거 접했던 한 사건, 정인이 사건에 대한 분노와 아픔이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됐던 사건입니다. 2022년 10월경에 드러난 사건인데요. 15개월 딸을 방치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서 빌라 옥상에 유기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더 충격적이었던 건 시신이 발견된 건 2022년 11월 중순경이었지만 실제로 아이가 사망했던 시기는 그보다 훨씬 이전이었던 2020년 1월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거의 3년 만에 아이의 사망 사실이 드러나게 된 거죠. 현재 아이의 친모와 친부는 구속 기소된 상태고요.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재판의 쟁점은 학대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준비한 사건 내용을 들어보시면 이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2020년 11월 14일 서울시 서대문구의 한 빌라 옥상 캐노피에서 15개월 된 A양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A양의 시신은 김치통에 담긴 채 비닐과 수건 그리고 쇼핑백으로 겹겹이 쌓여 있었어요. 하나하나 벗겨내는 데만 해도 시간이 걸릴 정도였죠. 발견된 시신의 무게는 1.7kg이었습니다. 몸속에 있던 수분이 다 빠진 상태였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아이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걸까? 사실 A양은 2022년 10월 27일에 경기도 포천시에 의해 실종신고가 된 아이였어요. 그렇다면 포천시는 왜 이 아이에 대한 실종신고를 했던 걸까요?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서울시 서대문구였거든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A양의 주소는 친척집이 있는 포천시로 되어 있었어요. 지자체에서 가정 양육 중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파악됐던 거죠. 보통은 5살이 되면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고 영유아 검진 기록도 정상적으로 남게 되거든요. 그런데 A양에 대한 영유아 검진 기록 그리고 어린이집 등록 기록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특히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18번을 받았어야 하는데 딱 3번만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몇몇 부분에 대해서 수상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포천시에서 이 아이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엄마 서 씨에게 연락을 취해요. 당시 서 씨의 말은 아이를 지인에게 맡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인이라는 사람의 연락처를 받아서 연락을 해봤더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다시 서 씨에게 연락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서 씨와 연락이 두절됩니다. 전화를 15통 이상 받지 않았고요. 결국 이렇게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게 2022년 10월 27일이었습니다. 경찰은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즉각 A양의 소재를 파악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부터 A양의 엄마 서 씨의 거짓말이 끝없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관계도 없는 아이의 사진을 자기 딸인 것처럼 경찰에 제출을 해요. 마치 살아서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꾸미는 거죠. 이후에는 어떤 애를 경찰이 데리고 오거든요. 근데 딱 봐도 5살 아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아이를 데려와서 자기 딸인 척을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아이는 서 씨가 A양의 아빠와 이혼을 한 뒤에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낳았던 만 2살도 안 된 아이였습니다. 대충 이렇게 보여주면 경찰이 속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때 이런 짓도 해요. 당근마켓에서 옷을 파는 엄마한테 아이를 한 번만 경찰서에서 보여주면 안 되겠냐. 나중에 내가 사정을 설명하겠다. 이런 부탁까지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경찰은 이때부터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닌 강력 사건으로 판단했고요.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부터는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아이를 길에 버렸다고 거짓말을 해요. 자기 남편이 사기죄로 감옥에 들어가고 나서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고 혼자 키울 자신이 없어서 한순간 나쁜 생각으로 아이를 버렸다는 거예요. 부천에 있던 친정집 앞에서 아이를 버렸는데 그 과정을 자세히 재현하면서 경찰을 속입니다. 본인이 정확히 아이의 뒷모습을 어디까지 봤는지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하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을 때는 아이가 없어졌다는 거죠. 이 말을 믿어야 할까요? 그래서 당시에 경찰이 아이를 유기한 그 공원 주변을 다 탐문해요. 유기된 시점에 112 신고 내역,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을 합니다. 전국 아동보호 관련 시설에 혹시 A양이 있는지를 확인했고요. DNA 대조 작업까지 했죠. 그런데도 A양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정말 이상하잖아요. 정말로 아이가 혼자 여기에 버려졌다면 분명히 엄마를 찾으면서 울었을 텐데 당시에 그런 아이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 공원을 지나다가 그 어린아이 혼자서 엄마를 찾고 우는 걸 봤다면 외면할 사람은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엄마를 찾을 수 있게 도움을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소에서 아이를 본 사람조차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공원은 유동인구도 많았었거든요. 결국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했고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등 각종 수사기법을 동원해서 엄마 서 씨의 범행 관련 자백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그 자백을 토대로 서대문구 빌라 옥상에 유기된 A양의 시신을 수습하게 됐던 거죠. 결국 서 씨는 아이의 시신을 3년간 숨기고 유기한 혐의로 붙잡히게 됐고요. 이 과정에서 서 씨의 전 남편이자 아이의 친부인 최 씨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도대체 그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아이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이렇게 오랜 시간 시신을 은닉했던 걸까요? 계속해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서 씨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이가 사망해 있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오던지 119에 신고를 하는 게 상식적이면서도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이가 자기 때문에 죽은 걸로 의심을 받을까봐 그게 두려워서 베란다에 방치했다고 말합니다. 당시 거주지였던 경기도 평택의 집 베란다에 방치했다고 말을 해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죠. 정말 본인이 아이에게 잘못한 게 없는데 누가 부모 때문에 죽었다고 의심부터 하겠어요. 몇 개월 뒤에 그녀는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서 친정집 장롱에 보관했고요. 2020년 4월 A양의 아빠 최 씨가 출소한 뒤에는 최 씨에게 시켜서 시신을 처리하게 합니다. 처리 과정이 어땠는지 제가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리기에는 듣기 힘드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전달을 다 하지는 않을게요. 최 씨는 김치통에 시신을 담고 자신의 거주지인 서대문구로 돌아왔고요. 2020년 7월에는 아이의 주소지를 자신의 친척집이 있던 포천시로 옮겨 놓습니다.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은 출소 이후에 최 씨가 배달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도 늘 그 시신이 들어있는 김치통, 쇼핑백을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들키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시신을 들고 돌아다니다가 경찰 조사 이후에 빌라 옥상 캐노피에 숨겼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죠. 이렇게 시신이 발견됐잖아요. 이후에 서 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녀는 내가 아이를 죽인 것도 아니고 그냥 아이가 죽은 게 무서워서 숨겼을 뿐이다. 나는 아이를 때린 적도 없고 방치하거나 한 적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단지 의심받는 거? 사실 의심을 받게 되면 떳떳하게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단지 그게 두려워서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 아이의 죽음을 은폐해야 했을까? 이게 다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혹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드러나면 안 되는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A양의 사인을 밝히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것도 쉽지 않죠. 다만 한 가지 분명한 흔적은 있었습니다. A양의 두개골에 의문의 구멍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도 생전에 생긴 골절인지 사망 이후에 어떤 충격에 의해서 생긴 건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생전에 생긴 골절이라면 학대 가능성도 의심해 볼 수 있는 정황이에요. 그런데 무턱대고 골절의 흔적이 있다고 해서 이걸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아이의 사망 전후로 보였던 서 씨의 의심스러운 행적들을 살펴보면 A양이 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이가 사망했을 2020년 1월 당시에는 이 친부 최 씨는 사기죄로 감옥에 있었어요. 당시 아이의 사망 원인, 전후의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사람은 친엄마뿐입니다. 아무리 무관심했다 하더라도 같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2019년 12월 27일에 서 씨는 남편에게 접견을 와서 아이가 열이 나고 아프다는 사실을 알렸었어요. 그로부터 10일이 지난 2020년 1월 6일에는 서신으로
최 씨에게 아이의 사망 사실을 알립니다. 서 씨는 아이가 설사와 고열 증상을 보이다가 열흘 만에 사망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아이가 그렇게 아팠다던 그 시기에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병원이나 약국에서 사용한 내역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15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그렇게 아픈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본인 입으로는 금방 아이가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사실 아이에게 확대한 증거가 많을 때 이렇게 병원에 못 데려오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의사가 보면 신고를 할 테니까요.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아픈 아이를 방치한 게 분명하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서 씨는 딸이 사망하기 이틀 전에 데이트 앱을 통해 남자를 만났고요. 그 남자와 시간을 보냅니다. 이 시기는 아이가 고열에 시달리고 아파했다는 그 시기예요. 그때 자기는 집에 아이를 내팽개 쳐놓고 남자를 만나러 다닌 거죠. 당시 아이가 A양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위로 4살 터울의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그 모든 시간들 동안 엄마가 없었던 그 시간들 동안 아이들은 방치돼 있었던 거예요. 큰아이의 경우에는 옷도 제대로 안 입고 한겨울에 밖을 돌아다니고 그랬었대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아주 상습적이었던 거죠. 아이들만 방치해 놨던 게요. 딸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서 씨는 아픈 아이를 홀로 두고 시내의 대형 서점과 편의점에 다녀오기도 했었고요. 정말 너무 심했던 건 2019년 8월부터 12월 27일까지 남편 접견을 일주일에 4번씩 가요. 가봤자 길어야 10분 보는 남편인데 왕복 5시간을 걸려서 그렇게 자주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이 아이는 매일매일 하루 5시간씩 집에 혼자 방치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2020년 1월이 아이가 15개월이었기 때문에 2019년 8월이면 이제 10개월 지난 그냥 애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충분히 그 시간 동안 아이가 위험에 노출되고 보살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를 만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인지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아이들은 열이 나게 되면 이게 심해지면 정말 순식간에 중증 환자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약도 밥도 안 먹이고 밖에서 남자를 만나고 다녀요. 물리적으로 아이에게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현재 상황에서 밝히기 힘들지만 이 방임의 수준이 너무 심각했고 그 결과는 당연히 아이의 사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걸 바랬는지도 모르죠. 실제로 2019년 10월에 서 씨가 긴급 생계지원금을 신청한 적이 있었어요. 남편이 수감돼 있어서 생계가 어려우니 도움을 달라고 글을 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해당 지역의 담당자가 서 씨의 거주지에 방문을 합니다. 그때 이 담당자가 A양을 실제로 보거든요. 이때가 사망 3개월 전이죠. 이 아이의 모습, 그때 봤던 아이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게 있었어요. 당시에 생후 12개월에서 13개월 정도였는데 보통 이때는 아이들이 걸음마를 시작해요. 근데 아이가 배밀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발달이 좀 느려 보였다. 이후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어떤 사진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아이의 피부가 되게 심한 아토피 피부처럼 보였어요. 이 사진 속에서 보면. 근데 전문가의 의견은 이게 단순한 아토피가 아니라 위생 상태가 안 좋고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거나 닦아주지 않았을 때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하 지방이 거의 없었던 걸로 보면 영양 상태가 아주 나쁜 상태로 보인다고 했어요. 이미 이때는 남편 접견 다닌다고 하루에 4-5시간씩 아이를 방치하고 그랬던 시기였죠. 이런 시간들이 겹치고 겹치면서 결국 아이가 사망하게 된 거고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들 서 씨와 최 씨 부부에게 또 다른 과거가 있었거든요. 이게 좀 충격적인데 이 과거의 행적을 보면 A양의 머리에 있었던 그 흔적, 그 구멍, 그리고 아이가 죽기 전에 단순히 방치되었던 것 이상의 무언가가 분명히 있었다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서 씨와 최 씨 사이에 큰아이, 4살 터울의 큰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 말고도 또 다른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2015년에 태어난 아이였어요. A양 바로 위에 오빠였는데 이 아이가 생후 102일째인 2016년에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요. 당시에 이 아이도 자다가 갑작스럽게 사망했다고 말을 합니다. 분유를 먹이려고 아이를 깨웠는데 아이가 숨을 안 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두 사람이 응급실에 아이를 데려왔었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아이의 엑스레이를 찍는데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여기저기 골절의 흔적이 너무 많은 겁니다. 걷지도 못하는 아이한테서. 일단은 두개골이 아주 크게 골절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응급실의 의료진이 신고를 했었는데요. 머리 골절뿐만이 아니라 왼쪽 갈비뼈 4번에서 7번까지 측면에 골절이 있었고요.
이미 치유 과정에 있는 골절 흔적이 있었습니다. 8번, 9번 갈비뼈도 골절이 됐다가 치유 중이라는 게 확인이 됐죠. 이 두 부분이 골절 시기가 각각 달라요. 한 달 간격이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팔에도 골절 흔적이 있었는데 이게 나선형 골절이거든요. 이 두 부분은 아이가 뛰다가 아기 위로 넘어져서 갈비뼈와 팔에 골절이 생긴 거고, 머리 같은 경우도 침대에서 떨어져서 그렇다, 이렇게 이유를 대요. 근데 아이 팔에 난 골절의 형태를 보면 이게 단순히 밟아서 생기는 건 아니고요. 비틀어져야 생길 수 있는 골절 흔적이에요. 그리고 머리가 골절된 모습을 보면 이것도 침대에서 떨어지는 수준에서 보이는 흔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대놓고 엄청나게 큰 충격을 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손상이라는 거죠. 사실 이걸 보면 이미 물리적 폭행의 정황들이 보이고 이 머리의 손상이 어쩌면 A양의 사망 원인과도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100일 된 A양의 오빠의 시신이 A양처럼 늦게 발견이 됐다면 비슷한 이렇게 구멍이 난 것 같은 형태가 발견됐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전문가의 의견이에요. 이렇게 충분히 물리적 폭행이 의심되는 여러 가지 흔적들이 사망한 아이의 몸에서 발견이 됐지만 당시에는 혐의점이 없어서 내사 종결 처리되고 맙니다. 두개골 골절이 직접적인 사인에 이르려면 이게 뇌출혈이나 뇌부종이 동반이 돼야 되는데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죠. 골절은 있었지만 이게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두 아이의 죽음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머리에 손상을 입었다는 점이 있고요. 두 아이 모두 병원에 가야 하는 순간에 단 한 번도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아이 모두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던 이유가 뭐였는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문스러운 건 최 씨가 출소했을 때, 이때가 아내 서 씨하고 이미 이혼을 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왜 굳이 딸의 시신을 은닉하는데 가담했냐는 거죠. 이게 정말 이상하죠. 이 시신 유기에 가담했던 이유가 이 두 가지 사건의 진실을 좀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 100일 된 아들의 죽음과 관련해서 그 전후의 상황, 그리고 죽음, 이 모든 것들에 두 사람의 어떤 공모가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서 씨가 남편 최 씨를 협박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구속될 당시에는 아이를 방임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는 적용이 됐지만 학교에서 숨지게 한 혐의는 빠져 있었어요. 이게 논란이 됐었죠. 그 부분이 빠졌던 이유는 시신이 심하게 부패돼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비판 여론이 생기면서 경찰은 송치 단계에서 친모 서 씨에게만 아이를 학교에 숨지게 했다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함께 적용했습니다. 아이가 고열이 있었음에도 치료를 받으려 하는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죠. 아이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죠. 이 인과관계가 입증이 된다면 아동치사로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게 되면 사체 은닉과 방임 혐의로만 처벌받게 돼요. 사체 은닉죄는 법정형이 7년 이하고요. 방임죄는 5년 이하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이 A양의 사건으로만 단편적으로 보고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사인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과거 있었던 A양 오빠의 죽음, 그리고 그때 보여진 여러 정황들까지 유기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사건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아이가 정말 가죽만 남겨질 정도로 앙상하게 마르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피부가 상해가고 또 엄마에게 정서적, 육체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채 매일 5시간씩 집안에 갇혀서 울어야 했던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이건 정말로 가슴 아픈 부분이었고요. 왜 이런 사건들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 너무도 착잡하고 답답해지더라고요. 오늘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댓글창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